제가 결혼 생활 40년을 넘기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싸움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싸움의 질이 달라지더군요. 젊었을 때는 돈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로 싸웠다면 이제는 사소한 습관이나 말투 하나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산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착각,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TV 리모컨을 어디에 뒀냐는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결국 우리 결혼 생활 전체를 뒤흔드는 싸움으로 번졌죠. 아내는 제가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했고 저는 아내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고 맞섰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그렇게 마음이 멀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사과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어색한 침묵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리모컨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뭐하는 짓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성찰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부부싸움이 더 격해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하지만 정작 자신도 변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예전처럼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제 말투가 얼마나 무뚝뚝해졌는지는 몰랐던 겁니다. 둘째, 시간이 쌓이면서 상처도 함께 쌓입니다. 젊었을 때 넘어갔던 작은 상처들이 나이 들어 골마터진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20년 전 남편이 했던 말 한마디, 30년 전 아내가 보였던 태도 하나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겁니다. 제 친구 하나는 정년퇴직하고 나서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30년 전부터 쌓인 게 너무 많다더군요. 셋째, 우리는 외로움을 배우자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고 남는 건 배우자뿐입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내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하면 서운함이 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저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싸움 후 화해하는 방법도 젊었을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예전에는 꽃 한 다발이면 됐습니다. 맛있는 것 사오거나 영화 한 편 보러 가면 금방 풀렸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웠다고, 무시당한다고 느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외롭고 자기 말을 제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싸우더라도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감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화해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화가 나 있을 때 무작정 사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상대방도 저도 감정이 격해 있으니까요. 저는 최소한 몇 시간, 때로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둡니다. 그 시간 동안 제 감정을 정리하고 왜 화가 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알고 보면 상대방 잘못보다는 제 기대가 문제였습니다. 화해할 때 절대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이랬잖아. 당신도 똑같이 했잖아. 이런 식으로 과거를 들추면 안 됩니다. 화해는 미래를 위한 것이지 과거 청산이 아닙니다.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면 당신이 더 편할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경청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변명하거나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풀립니다. 아내는 제가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체 접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킨십이 줄어드는데
화해할 때는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게 말보다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손잡는 게 낯설더군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유머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심각한 상황을 가볍게 만드는 농담 하나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물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농담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내가 조금 풀린 것 같을 때 우리 둘 다 웃을 수 있는 추억을 꺼냅니다. 신혼 때 우리가 얼마나 어설펐는지, 그때도 이런 식으로 싸웠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제3자를 끌어들이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자식들에게 배우자 흉을 보거나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건 일시적으로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관계만 악화시킵니다.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저도 한때 친구들에게 아내 불평을 늘어놓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내 험담하는 자네 모습이 보기 안 좋다고. 그 말이 저를 깨웠습니다. 싸움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는 대부분 저녁 때 싸웁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시간이죠. 이걸 알고 나서 저는 저녁에 예민한 주제를 꺼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침에 하거나 우리 둘 다 컨디션이 좋을 때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싸움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아내가 화를 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내가 아내라면 어떨까? 40년 넘게 한 남자의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들었다면? 그렇게 생각하니 아내의 화가 이해됩니다. 제가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변명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습니다. 변명은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들 뿐입니다. 아내가 제게 왜 설거지를 안 했냐고 물으면 예전에는 피곤해서 그랬다거나 까먹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지금은 그냥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아내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과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미안해라고만 하면 성의 없어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미안한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을 끊고 내 이야기만 한 것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 말을 끝까지 듣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아내도 제 진심을 느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화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싸우고 나면 서로 서운한 마음만 남는데 이럴 때일수록 감사한 점을 찾아야 합니다. 아내가 해준 밥이 맛있었다고, 빨래를 잘 개켜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입니다. 제 친구는 아내와 심하게 싸운 뒤 매일 아침 고맙다는 메모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것 하나로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더군요. 나이 들어서 부부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싸움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싸우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이혼을 들먹이거나 과거를 들춰내는 건 금물입니다.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와 규칙을 정했습니다. 싸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목록을 만든 겁니다. 그 목록을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목록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그랬어. 당신은 항상 그래. 나는 절대 그런 적 없어. 같이 살기 힘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화가 나도 이 말들만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실수로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바로 입을 다물고 사과합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부부가 24시간 붙어 있으면 오히려 마찰이 생깁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친구들과 당구를 칩니다. 아내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만났을 때 더 반갑습니다. 제 선배는 은퇴 후 아내와 너무 붙어 있다가 매일 싸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각자 취미 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좋아졌다더군요.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길 바라면 실망만 커집니다. 아내가 제 기분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제가 먼저 말해야 합니다.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조금만 배려해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아내도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지 말고 말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에스퍼가 아니니까요. 일상의 작은 배려가 큰 싸움을 예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기, 외출할 때 다녀오겠다고 말하기, 귀가하면 안부 묻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저는 요즘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이제는 좋아합니다. 건강 문제로 싸우는 부부도 많습니다. 한쪽이 아프면 간병하는 쪽이 지치고 아픈 쪽은 짜증이 늘어납니다. 제 아내가 작년에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거동이 불편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잘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치더군요. 아내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도 자기가 짐이 된 것 같다며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더 아껴주자고. 돈 문제도 여전히 싸움의 원인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씀씀이를 놓고 다투는 부부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내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아내가 보기에 저는 인색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계부를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앉아서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다음 달 예산을 함께 짭니다. 투명하게 하니까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자녀 문제로도 싸웁니다. 특히 손주 양육을 놓고 의견이 갈립니다. 제 생각에는 딸이 너무 아이를 방치하는 것 같고 아내 생각에는 제가 너무 간섭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상기합니다. 우리 역할은 조언자이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아내와 저는 자녀 문제로 의견이 다를 때 일단 서로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성격 차이는 평생 가는 문제입니다. 저는 꼼꼼하고 아내는 대충대충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게 보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수록 답답합니다. 아내가 물건을 아무 데나 놓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제가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물건은 제가 직접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면 피곤해집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쌓인 서운함이 많다면 한 번쯤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저는 작년 결혼 기념일에 아내와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 상처받았던 순간들, 하지만 고마웠던 기억들도 나눴습니다. 울고 웃으면서 40년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 상담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제 동생 부부는 상담을 받고 이혼 위기를 넘겼습니다. 상담사가 객관적으로 문제를 짚어주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부부는 매주 일요일 아침을 함께 먹습니다. 그날만큼은 제가 직접 아침을 준비합니다.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지만 아내는 좋아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 계획을 나눕니다. 이런 작은 의식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가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만 힘듭니다. 저는 아내가 잘못했을 때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고, 나도 실수한다고.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풀립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싸움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씩 냉전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관계만 더 악화됩니다. 저는 가능한 빨리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화해했으면 그 다음 날부터는 평소처럼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밥 먹고 대화합니다. 물론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유지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칭찬해 줍니다. 예전에는 제 말을 안 들었는데 요즘 많이 들어주네. 이렇게 말해주면 아내도 기분 좋아합니다. 사람은 인정받으면 더 노력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바뀐 것도 아내가 알아줬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추억을 되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혼 때 자주 가던 식당에 가거나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를 찾아가 봅니다. 그때의 설렘을 떠올리면 현재의 다툼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가끔 신혼 때 살던 동네를 산책합니다. 그때는 돈도 없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함께 이뤄냈는지 감사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장점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싸우다 보면 단점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내 말을 이해 못하는지 화만 납니다. 이럴 때 의식적으로 장점을 떠올립니다. 아내는 성실합니다. 40년 넘게 한 번도 집안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저를 묵묵히 지켜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상대방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아내에게만 완벽하길 바라는 건 불공평합니다. 아내가 깜빡하고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큰일은 아닙니다. 제가 대신 챙기면 됩니다. 아내가 요리를 실패했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으면 됩니다. 작은 실수들을 너그럽게 넘어가는 게 평화로운 관계의 비결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심호흡을 합니다. 10가지 세어봅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잠시 밖에 나갑니다. 산책을 하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화가 나서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후회됩니다. 아내도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을 늘립니다. 저희는 요즘 함께 운동합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됩니다. 오늘 뭐 할 거냐? 저녁은 뭐 먹을까? 손주가 요즘 어떻다더라?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쌓여서 친밀감이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이해해 줍니다. 아내가 짜증을 내면 예전에는 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생각해 봅니다. 요즘 시어머니 간병으로 힘들어하는데 제가 도와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내가 이해됩니다. 그러면 화내지 않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 힘들지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싸우고 나면 혼자 조용히 앉아서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았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대부분 제가 먼저 화를 낸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참을 걸, 다르게 말할 걸 후회합니다. 이런 반성이 쌓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관계를 망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해? 당신은 맨날 그래. 이런 말 대신 고마워,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니까 자연스러워집니다. 아내도 제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줍니다.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싸움의 강도를 조절하는 법을 압니다. 모든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문제와 사소한 문제를 구분합니다.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놓는 건 사소한 문제입니다.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나 재정적으로 위험한 결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든 걸 똑같은 강도로 대하면 피곤해집니다.
배우자를 친구처럼 대합니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서로를 가족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례해집니다. 친구에게는 하지 않을 말을 배우자에게는 합니다. 친구에게는 예의를 차리면서 배우자에게는 함부로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아내를 오래된 친구처럼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편해집니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아내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고 저는 뉴스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리모컨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나눠서 봅니다. 아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양보합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아내가 양보해 줍니다. 서로의 취향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싸우고 나서 따로 자는 부부도 있는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같은 침대에서 잡니다. 등을 돌리고 자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풀립니다. 밤중에 아내가 이불을 덮어주거나 제가 아내의 이불을 덮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화해가 됩니다. 신체적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미래를 함께 계획합니다. 다음 달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내년 손주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함께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싸움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관계는 계속됩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 싸우는 게 아깝습니다. 아내와 저는 노후 계획을 같이 짭니다. 어디서 살 건지,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걸 느낍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잔소리하면 반발만 생깁니다. 대신 제가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내도 조금씩 따라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끄는 겁니다. 제가 설거지를 시작하니까 아내도 청소기를 돌립니다. 서로 돕게 됩니다. 건강한 경계를 만듭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아내에게 알려줬지만 제 서재만큼은 제 공간입니다. 아내도 자기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대는 아내 영역입니다. 제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모든 걸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숨이 막힙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존중합니다. 나이가 들면 시댁이나 처갓집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간병 문제가 큽니다. 저는 장모님을 제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아내도 제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합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잘 모시니까 서운함이 없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위해 참습니다. 금전적인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은퇴 후 재산 관리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를 줄 건지, 어디에 투자할 건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큰 돈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상의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둘이 의논해서 씁니다. 작은 돈은 각자 알아서 쓰고 큰 돈은 함께 결정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니까 금전 문제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래 살다 보면 쌓인 게 많습니다. 서로 상처 준 일들, 후회되는 선택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제가 승진 축하 파티에서 아내를 소홀히 대했던 일, 10년 전 아내가 제 친구들 앞에서 저를 무안하게 했던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을 챙깁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내가 약 먹는 시간을 제가 챙깁니다. 병원 가는 날도 제가 기억합니다. 아내도 제 건강검진 날짜를 잊지 않고 챙겨줍니다.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내가 아프면 제가 식사를 준비합니다. 제가 아프면 아내가 병원에 데려갑니다. 이렇게 서로 돌보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부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부인에게 얼마나 잘하던데, 친구 남편은 집안일을 다 하던데, 이런 말은 상처만 됩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하다가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꺾어다 줍니다. 시장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옵니다. 아내도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다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작은 선물들이 쌓여서 애정이 됩니다. 큰 이벤트보다 일상의 작은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꿈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내는 언젠가 전시회를 열고 싶어 합니다. 서예 작품으로요. 저는 아내를 응원합니다. 언제든 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합니다. 제 꿈은 책을 쓰는 겁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격려해 줍니다.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응원하면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함께 웃는 시간을 많이 만듭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깔깔댑니다. 손주들이 한 우스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웃습니다. 옛날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들을 떠올리며 웃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함께 웃으면 어떤 문제도 작아 보입니다. 저희 부부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웃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박장대소합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모든 걸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녁 메뉴를 정할 때도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주말 계획도 같이 짭니다. 아내 의견을 먼저 듣고 제 생각을 말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제가 모든 걸 주도하면 아내는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함께 결정하니까 함께하는 느낌이 듭니다. 침묵의 시간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항상 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각자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그냥 멍하니 있어도 됩니다. 말없이 있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의 특권입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안심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서로를 존중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를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아빠는 이래서 문제야. 엄마는 저래서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게 됩니다. 저는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칭찬합니다. 너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도 저를 세워줍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인정합니다. 변명하거나 핑계 대지 않습니다. 제가 약속을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었다고 인정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버티면 문제만 커집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면 상대방도 이해해줍니다. 아내도 실수하면 바로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배우자의 친구 관계를 존중합니다. 아내가 친구들 만나러 가면 흔쾌히 보내줍니다. 늦게 들어와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들어가도 아내가 이해해줍니다. 서로의 사회생활을 인정하는 겁니다. 배우자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각자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서적으로 건강합니다. 감정적인 계좌에 저축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감정의 저금통을 채워놓으면 나중에 실수해도 인출할 게 있습니다. 평소에 아내에게 잘해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배려하면 제가 실수했을 때 아내가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평소에 쌓아놓은 게 없으면 작은 실수에도 큰 싸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감정에 저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은 건 부부싸움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싸움을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갑니다. 오해를 풀고 진짜 마음을 확인합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가 좋은 부부가 아닙니다. 싸워도 다시 손잡을 수 있는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다. 저와 아내는 앞으로도 싸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싸움 끝에는 화해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 화해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압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싸움의 이유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로 싸웠다면 이제는 정말 사소한 일로 다툽니다. 아침에 신문을 펼쳐놓은 위치, 화장실 불을 끄지 않은 것, TV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웃기는 건 이런 사소한 싸움이 때로는 더 격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사소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또 다퉜습니다. 제가 산책 가자는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어두워져서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일부러 무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투명인간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저뿐인데 제가 무시하면 너무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산책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보청기를 맞췄습니다. 아내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아내가 말할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을 봅니다. 눈을 마주치고 듣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내는 만족해합니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준다는 뜻입니다.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깨닫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부부싸움 후 화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로 미안해야 합니다. 상대방 마음이 어땠을지 느껴야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사과할 때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70평생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을까? 젊음도, 꿈도, 자유도 포기하고. 이 집을 지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감정 표현도 자유롭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도 있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더군요. 우리 세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안 일한다는 고정관념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배웁니다. 변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변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70이 넘어서 설거지를 배웠습니다. 빨래도 개고 청소기도 돌립니다. 늦었지만 배우니까 아내가 좋아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제 무릎이 안 좋아져서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아줍니다. 아내는 눈이 침침해져서 바늘귀에 실 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대신 해줍니다. 이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독립적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나이든 부부의 사랑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건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 건지 의논합니다. 처음에는 무겁고 우울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보내자고 다짐합니다. 손주들이 우리 부부싸움을 보고 걱정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싸우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어떻게 화해하느냐라고.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싸워도 괜찮다는 것, 하지만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는 것, 이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도요. 가끔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마 더 편했을 겁니다. 싸울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자유로웠겠죠.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내가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사람, 슬플 때 위로해줄 사람, 늙어서 손잡고 걸을 사람, 그게 아내입니다. 싸움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후회되는 일도 많습니다. 아내에게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더 자주 안아줄 걸, 이런 후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저는 요즘 아내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쑥스럽지만 합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먼저 말하기도 합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싸우는 게 두렵다고 회피하지 마세요. 싸움은 관계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화해하느냐입니다. 상처 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해할 때는 진심을 다하세요. 형식적인 사과는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하세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최근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친구는 매일 아내 사진 앞에서 울더군요. 왜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했냐고, 왜 사소한 일로 싸웠냐고 후회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 잘해야겠다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겠다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부부싸움은 평생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손주를 봐도 몸이 아파도 싸웁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싸울 수 있다는 건 아직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무섭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각자 사는 부부가 더 불행합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서로를 확인합니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당신 말을 듣고 싶다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화해의 기술은 평생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서툽니다. 완벽하게 화해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노력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부부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주름과 백발을 보면서도 여전히 손잡고 걷는 사람입니다. 싸워도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함께 보낸 아내를 보면 제 인생 전체가 보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도, 중년의 고단함도, 노년의 평온함도 모두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와 작은 일로 다퉜습니다. 신발을 현관에 벗어놓았다고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웃더군요. 당신이 변했다고, 예전에는 바로 화냈는데 지금은 참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조금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와 또 싸울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화해할 겁니다. 손을 잡을 겁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끝까지 갈 겁니다. 이게 제가 배운 부부싸움과 화해의 기술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입니다. 서툴지만 최선입니다. 여러분도 배우자와 행복하게 싸우고 아름답게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